벤츠는 어떻게 중국 손에 들어갔나? 삼각별. 그 세 개의 꼭지점이 의미하는 건 땅, 바다, 하늘을 제패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삼각별 뒤에 어떤 깃발이 꽂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2018년 2월 24일, 독일 증시가 열리기 전날 밤 한 공시가 조용히 올라왔습니다. 중국 자동차 회사 지리의 창업자 리슈프. 그가 메르세데스 벤츠 그룹의 지분 9.69%를 확보했다는 내용이었죠. 독일 정부도 벤츠 경영진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독일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고 아무도 막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중국이 어떻게 벤츠를 조용히 합법적으로 집어삼켰는지 그 정교한 작전을 파헤쳐 봅니다. 이런 이야기 좋아하시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누를 때마다 저 힘납니다. 진짜로요.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싸게 팔리는 차. 일단 벤츠가 얼마나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지부터 봅시다. 2023년 벤츠 전체 판매량 249만 대. 그중 73만 대가 중국에서 팔렸습니다. 약 30%입니다. 유럽 전체가 63만 대, 미국이 34만 대. 한 나라가, 그것도 자국도 아닌 중국이 본진 유럽보다 많이 팔린 겁니다. 그냥 많이 팔리는 정도도 아닙니다. S클래스, 마이바흐 같은 최고가 라인업의 최대 소비처도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벤츠 전체 이익의 3분의 1 이상이 중국에서 나온다는 추산이 나오는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중국 눈치를 안 보는 게 이상한 거죠. 볼보로 맛을 본 남자. 지리자동차. 2000년대까지만 해도 중국에서 싸구려차 대명사였습니다. 근데 2010년에 볼보를 인수하면서 판이 바뀌었습니다. 볼보의 기술을 배우고 품질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2010년부터 판매량이 폭증하기 시작했거든요. 볼보로 맛을 본 창업자 리슈프 회장. 그는 다음 목표를 더 높은 곳으로 잡았습니다. 벤츠. 이유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전기차 전환에 필요한 모터 배터리 기술을 벤츠에서 배우겠다. 둘째, 벤츠 브랜드 파워를 지리 계열사에 입히겠다. 셋째, 자율주행 기술 협력 창구를 열겠다. 2017년, 리슈프는 벤츠 측에 공식 제안을 합니다. 신주 발행으로 지분 5% 주세요. 벤츠는 거절했습니다. 우리한테 이득이 없고 기존 주주 지분이 희석된다는 이유였죠. 보통이라면 여기서 포기하거나 다른 방법을 찾겠죠? 리슈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아주 정교한 방법을. 역사상 가장 큰 단일 주식 콜라 트레이드. 독일 증권거래법이 있습니다. 상장사 지분을 3%, 5%, 10% 이상 취득할 때마다 공시 의무가 있습니다. 즉, 몰래 지분을 쌓으면 들킵니다. 원천 차단이죠. 그런데 리슈프는 허점을 찾아냅니다. 공시 의무는 주식 보유에 붙습니다. 파생상품, 즉 옵션 거래에는 적용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쓴 방법이 바로 콜라 전략입니다. 이게 역사상 단일 주식 기준 전 세계 최대 콜라 트레이드였다고 블룸버그가 보도했습니다. 어떻게 작동하냐면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모건 스탠리 같은 대형 은행들이 먼저 벤츠 주식을 매입합니다. 이 시점에서 시장 입장에서는 그냥 기관 투자자들이 주식 사는 것처럼 보여요. 가격에 큰 충격 없이, 티 안 나게. 그 다음, 은행들이 매입한 주식을 리슈프가 소유한 특수목적법인에 넘깁니다. 이 과정에서 주식 하락 위험은 풋옵션으로 막고 콜옵션을 매도해서 상승이익을 제한하는 구조를 만듭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주식 가격이 위아래로 안 움직이게 고정해버리면 담보 가치가 안정되고 그러면 적은 자본으로 훨씬 큰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0억 달러짜리 딜을 훨씬 적은 현금으로 가능하게 만든 거예요. 풋옵션 매수 비용과 콜옵션 매도 수익을 같게 맞춰서 이 구조를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도 거의 제로였습니다. 2018년 2월 24일 새벽, 리슈프의 특수목적법인 테니어 TENACIOU3가 공시를 냅니다. 지분 9.69% 확보. 기존 최대 주주였던 쿠웨이트 투자청, 르노니산 얼라이언스를 모두 제치고 사실상 일대 주주 등극, 독일이 뒤집어졌습니다. 뒤통수 맞은 독일, 그리고 국영기업의 추격. 독일 정부는 즉각 법을 바꿔버립니다. 비유럽 기업이 핵심 기술 기업 지분 10% 이상 취득 시 정부 심사를 받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미 벌어진 일은 되돌릴 수 없었죠. 그러자 이번엔 베이징 자동차 AIC가 움직입니다. 국영기업인 우리가 놔둘 수 없다는 거였죠. 2019년 7월 BAIC가 벤츠 지분 5% 인수 발표. 2021년 12월 이를 9.98%까지 확대. 왜 9.98%냐고요? 10% 미만이 딱 지리 때문에 새로 만들어진 외국인 투자법 규제 기준이었거든요. 10% 이하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을 올린 겁니다. 결과적으로 지분 합산, 지리 9.69% 플러스 BAIC 9.98%는 약 19.67%. 두 회사 모두 중국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벤츠는 얼마나 망가졌나? 2024년부터 2025년 최신 데이터 투입. 여기서 잠깐. 벤츠가 중국화됐다는 게 단순히 지분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실적이 말해줍니다. 2024년 중국 판매량 7% 감소. S클래스, 마이바흐 등 최고급 라인이 14% 급감. 왜냐? 중국 소비자들이 BYD, 샤오미 전기차로 갈아타기 시작했거든요. 2025년은 더 심각합니다.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57% 폭락, 1조 원대 영업이익이 반토막 이하가 됐습니다. 중국 판매량은 27% 추가 급감, 매출은 9% 하락한 1,320억 유로, 순이익도 49% 감소해서 53억 유로. 이거 위기입니까? 네, 위기입니다. 벤츠는 3만 명을 자발적 퇴직으로 내보내는 역사상 최대 감원을 시작했습니다. 2027년까지 50억 유로 비용 절감이 목표. 독일 공장 생산은 10만 대 줄이고 일부 생산을 헝가리로 이전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가 뭔지 아십니까? 중국 때문에 이 꼴이 났는데 CEO 올라 칼레니우스는 중국과의 디커플링은 비현실적이라고 말합니다. 탈출하고 싶어도 탈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장도 중국, 주주도 중국, 이미 포위가 됐습니다. 6부, 데이터가 흘러간다. 조금 더 무게감 있게. 지분 이야기만으로도 충분히 무섭지만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벤츠는 지리 계열의 자율주행 기업 천리안, 이카엑스에 투자하고 기술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리 계열의 호스사와는 하이브리드 엔진 공동 개발 중, CLA에 들어가는 4기통 엔진 생산도 지리 네트워크에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2017년 중국 국가정보법 얘기가 나옵니다. 중국 법인은 중국 정부에 데이터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 벤츠 차량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는? 벤츠 기술 협력에서 나오는 정보는? 이론적으로는 중국 정보기관 접근 대상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독일 정보당국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7부. 상대가 나 같을 거라고 생각했던 대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중국이 WTO에 가입하던 2000년대 초, 서구 학자들은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경제가 성장하면 민주주의가 온다. 기업이 시장에 노출되면 자본주의 논리로 움직인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중국 기업은 서구 기업처럼 주주 이익을 극대화하는 게 1순위가 아닙니다. 국가 전략의 도구로 움직입니다. 지리는 민간 기업이고 BAIC는 국영 기업이지만 둘 다 중국 공산당의 경제 목표 아래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독일 정부와 벤츠 경영진은 리슈프를 그냥 돈 많은 기업인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었습니다. 국가 전략의 천병이었습니다. 벤츠는 지금도 잘 팔립니다. 여전히 최고급 브랜드입니다. 하지만 그 삼각별이 누구의 이익을 위해 빛나는지는 점점 더 불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교훈 한 줄. 상대가 나 같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구독 한번. 다음 영상에서 또 봅시다. 안녕히 계세요.